저는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보면서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직도 이 지경이 돼서도 이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지고 싶어서 안다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요. 여권 전체가 좀 그래 보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 과거에는 여당의 중진이라도 제대로 뼈아픈 소리들을 앞다투어하고 그래서 여권이 이 총선을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고 안달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요 두 사람이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동훈이가 수도권 참패 위기에 국회 완전 이전 깜짝 카드 던졌다 하지만 이거는요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이거 던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국회를 완전히 옮기려면 결국 법을 손을 봐야 되고 헌법상으로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거고 선거 결과 야당이 이겨버리면 이 세종 이전은 끝나는 거예요. 야당도 동의한다지만 선거 이긴 야당이 이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일단 정권 쫓아내는 것부터 신경 쓰겠죠. 이런 것들을 던지는 걸 보고 참으로 좀 한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파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이 대파 875원이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을 한 것을 야당이 물고 늘어지는 것은 대파가 얼마인지는 대체로 사람들이 다 알고 요즘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만 하나로 맡습니까? 지나치게 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죠. 버스값 얼마냐, 지하철값 얼마냐라고 물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잘 안 타는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파값 모를 수 있죠. 난 대통령이 대파값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간 부분에 대통령이 농산물 가격에서 인플레, 고물가가 여전히 심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러 가야지. 대통령이 그 농산물의 높은 고물가를 내가 낮추었다, 낮게 만들었다는 걸 자랑하러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적인 부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몰랐고 틈을 타가지고 야당이 선동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영합이 500원 내린다, 전기료 8,000원이다, 출국 납부금 내린다, 국제교류 기여금 내린다,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분담금 내린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자녀 신혼임대 거주 6년에서 10년으로 간다. 규제 263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걸 일일이 다 알고 외울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생활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대파는 다 마트 가고 재래시장에 가면서 일상에서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야말로 민생 홍보 차원에서의 이 단순한 에러를 마치 민생과 거리가 먼 오만하고 기득권 정권의 큰 실수인 양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을 기획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한 정부, 용산 담당자들은 집에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 대통령이 다니는 곳마다 표가 나와야지. 대통령이 다니면서 결정적으로 표를 떨어뜨리게 해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려고 안다라는 게 아니라 지려고 안다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니까 저런 게 공개가 내부적으로 되고 나가버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황상무가 그런 말들을 기자를 만나서 술을 먹고 했겠죠. 했다라는 것 자체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해버린 거죠. 그 기자라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밥 먹을 때는 그냥 고개를 조아릴지 몰라도 나와서 바로 쓰제낄 것들인데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시민사회 수석 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선거판에 죄를 뿌려도 저런 죄를 뿌려요. 이종섭이를 출국시키는데 여러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종섭이를 그런 식으로 출국시킬 만큼의 그런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 삼아가지고 되살아난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막 설쳐대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요, 총선 뒤에 그림이 참으로 끔찍해요. 이번 총선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참패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세종 이전이라든지 분담금 완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방향을 틀지 못해요. 눈앞에서 그나마 수도권 선거를 조금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도 결정적이지는 못해요. 조금은 한 의석 한 7, 8개 정도는 좌우할 수 있는 의사 정원을 갖다가 모양 좋게 합의하는 부분이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세종시보다 분담금 이 경감보다 훨씬 더 선거에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의사 정원 문제를 합의하는 겁니다. 왜? 의사는 대부분 보수 세력이고 그 가족도 보수 세력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또 병원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환자들 가족들, 그렇게 하면 이것도 1, 200만 표는 훨씬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안 하느냐? 지금 이재명이하고 조국의 심정에 제가 들어가 보면요, 이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났다고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남은 2주 동안에 역전될 상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총선 뒤에 주도권 싸움에 매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조국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제거할 것인가에 몰두할 거고, 조국은 친문 반명을 규합해서 자기 당을 별도로 대선 직전까지 유지시키면서 선명성 경쟁을 하다가 이재명과 마지막에 경선에서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은 이제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할 건데, 그 선명성 경쟁의 대상은 윤과 한을 제거하는 선명성 경쟁이에요. 거기에는 둘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둘 다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재판이 무력화돼야 되겠죠. 그러면 조국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파기환송이 돼야 될 거고, 자, 이재명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재판에서 자기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뒤에 시작될 여러 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을 끌고 나가는 검찰이나 또 형을 때려야 되는 판사가 자기에 대해서 이제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서 이재명 재판에 힘을 빼버려야 되는, 즉 의혹 상실한 재판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적당히 이재명이가 빠져나가는 걸 기대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총선에서 대패해서 거리에서 윤석열, 한동훈 물러가라, 깜빵 보내자고 떠드는 촛불 시위대를 보면서 힘이 빠진 정권이 어떻게 버텨낼 건가? 아니면 이재명이나 조국을 갖다가 딜 쳐서 빠져나갈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상황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선거 끝나고 외국에 안 나간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지고 나면 외유 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트럼프가 혹 당선되는 문제에 대한 대미 정책이나 이런 게 지금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신경 쓰기도 싫겠죠. 어쨌든 선거까지 빨리 때우고 어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자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지금 총선 뒤에 끔찍한 패배의 그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요. 만약에 180석이 넘어가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다시 총선을 해서 중간 평가를 받아서 180석이 된 거, 야당이. 그거는 윤 정권이 애초부터 소수 정부로 출발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윤 정권 출발 전에 대성을 했던 것과, 자, 윤 정권이 출발 2년 뒤에 평가를 받아서 야당이 대성을 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야당의 다수당으로서의 행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을 겨냥한, 그 가족들을 겨냥한 엄청난 복수가, 보복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이제 개헌을 하겠다고 던진들, 조국이 개헌을 원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개헌을 원하겠습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이 야당의 세력을 거의 다 쥐고 있는데, 그거 아닌
지금 뭐 야당의 새로운 미래 이낙연 쪽의 세력이나 저 이준석 쪽의 세력이 이번에 몇 석 되겠어요? 지역에는 하나도 안 되고 비례가 한두 석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3 세력들이 흔적도 없어져 버렸고 결국은 조국하고 이재명이가 야당 세력을 걸머쥐고 이제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한동훈이 던질 수 있는 승부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도 안 받을 거예요. 대통령 하지 왜 내각제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겠어요? 이재명이나 조국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딜, 너희들 봐줄게, 나 좀 봐주라. 이것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자기들이 유리해서 칼자루를 잡았는데 뭐 하려고 칼끝에 쓴 사람들하고 딜을 하겠어요? 판사들이고 검사들이고 눈치 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을 갖다가 초래하면서까지 이렇게 뭉개고 있었던 본질은 뭐냐? 난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